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오늘은 다운타운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을 취재차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원주민과 옛날 한인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시카고 필드 박물관에 가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Today, I went to film at the Field Museum in downtown Chicago. There, I learned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some Native Americans and Koreans. I learned so much today and had a wonderful time. If you have the chance, I really recommend visiting the museum. 첫 번째 소식입니다. It appears that Illinois residents who have used Instagram may be eligible for compensation in the amount of $68.5 million under the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Users must file a claim by September 27th. 일리노이 주민 중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경우 생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메타의 인스타그램에 $6,850만 보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 케이스도 이전에 구글이나 스냅챗 그리고 페이스북 집단 소송과 같은 맥락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개인의 생체 정보가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소송이 발생합니다. 최근 구글 사용자들은 집단 소송으로 $95 정도를 보상받고 있는데 이미 페이스북은 작년에 사용자에게 수백 달러를 돌려주었고 스냅챗도 최근 $20 정도를 돌려준 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클레임해야 합니다. 아직 소송이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스케줄에 따르면 10월 11일 마지막 청문회를 거쳐 보상 액수가 정해집니다. 보상기금 $6,850만 클레임을 한 신청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보상 액수는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임 가능한 사용자는 인스타그램을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이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The olive oil industry is in crisis due to the heat waves striking the olive-producing regions of southern Europe. Spain, responsible for nearly half of the world's olive production, is expected to harvest around 850,000 tons this year, far below the average of 1.3 million tons. 인류 탄생 이후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식물성 기름으로 여겨지는 올리브 오일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흉작이 이어지며 머지않아 품귀 현상까지 빚어질 거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17일 올리브 주산지인 유럽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염에 올리브 오일 업계가 위기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올리브 생산 약 절반을 담당하는 스페인의 올해 수확량은 85만 톤입니다. 작년 66만 톤보다는 늘었지만 평균 130만 톤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절기 폭염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전이라 실제 수확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엄청난 무더위에다가 산불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올리브 생산량도 줄 것으로 전망돼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보유한 물량도 9월경이면 바닥나 현재 소비량대로라면 11월 이전에 세계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올리브 오일 도매가가 2배가량 오르고 인도에서는 토마토 값이 반년 만에 5배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스리라차 소스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해 품귀 현상이 발생한 바 있어 앞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 밥상 물가는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On the 18th, the Illinois Supreme Court issued a ruling declaring the SAFE-T Act, which abolishes the cash bail system, as legal. Governor J.B. Pritzker had already signed this bill last year, but this decision is controversial. 일리노이 대법원이 18일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는 세이프티 법안이 합법적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해 이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 검사들과 쉐리프가 소송을 내고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켄터키 카운티 판사는 보석금 폐지는 불법이라고 지난 12월 판시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현금으로 보석금을 내고 유치장에서 나오는 보석금 제도는 불합리하다.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주고 심각한지가 기준이 돼야 하며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따라 보석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검찰총장이나 쿡카운티 검사장 등은 이제야 모든 시민들이 법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세이프티 법안을 뒤집었던 켄터키 카운티 짐 로우 검사는 매우 실망스럽다. 시민들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지만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상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60일 이후인 9월 18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An official document has been discovered that contains a list of names and ranks of members of the Japanese Kwangdong Army's biochemical unit, known as Unit 731, a unit which conducted horrific experiments in preparation for biological warfare. 세균전에 대비한다며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한 일본 관동군 소속 생화학 부대 731 부대의 조직 구성과 대원 명단 등을 담은 공식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1940년 조직 개편 당시 관동군에 의해 작성된 이 문서에는 부대 구성과 함께 소속 대원의 이름, 계급 등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731 부대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세균전 부대로 통했던 100 부대 명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런 일본군의 자료가 발견된 건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문서는 메이지 가쿠인대 국제평화연구소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누가 어떤 식으로 부대에 관여했고 전쟁 후 어떻게 살았는지 밝혀내는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731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해 중국 하얼빈 교회에 구성된 일본의 기밀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 끌려온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등 전쟁 포로들은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라고 불렸습니다. 부대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이들을 패스트균, 탄저균 등 여러 세균에 감염시켜 관찰하거나 산채로 해부하는 등 잔혹한 실험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죽어간 사망자는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 직전 731 부대를 기록한 자료에 대해 소각 명령을 내린 탓에 그간 잔혹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했었습니다. 이 문서 발견으로 일본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료를 비롯해 적극적인 규명으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The New York Times reported in detail on floods plaguing parts of South Korea for several days now. Many homes have been submerged, train and flight operations have been canceled,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experienced power outages. 뉴욕타임스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상세히 다루면서 며칠 동안 한국을 휩쓴 장맛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주택이 물에 잠기고 기차와 항공편 운행이 취소되고 수만 명에게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8월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한국에서 14명이 숨지고 2020년에는 몇 주에 걸친 홍수와 산사태로 48명이 사망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에 큰 폭우로 피해를 입자 정부는 폭우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번 재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은 매년 여름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또한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로 기상이변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아시아에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인 장맛비로 극심한 피해를 본 한국은 현재 폭우가 호남과 영남 지역으로 옮겨간 상태며 지역에 따라 120에서 180mm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남서부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충칭에서만 15명이 숨지고 일본에서도 최근 폭우가 쏟아져 2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A United Airlines flight landing at O'Hare Airport noted upon arrival that the plane's emergency slide was missing. That slide ended up landing in a man's yard on North Chester Avenue near O'Hare. Thankfully, no one was injured. 지난 17일 비행기에서 탈출용 슬라이드가 시카고 오헤어 공항 근처 한 주택 뒷마당에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시카고 북부의 체스터 애비뉴 4700번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물체를 발견한 집주인인 패트릭 데빗은 자신의 뒷마당에서 탈출용 슬라이드를 자기 집 앞마당으로 끌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오헤이어 공항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67에서 긴급 탈출용 슬라이드 한 개가 사라진 것을 비행기 메케닉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주택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대표 2명이 슬라이드를 회수하기 위해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주택의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 767 비행기가 슬라이드를 잃어버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스카이 하버 공항 인근 피닉스에서 2019년에는 로건 공항 인근 보스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 탈출용 슬라이드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집주인 데빗은 식구 등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Illinois Governor J.B. Pritzker has made an announcement that people and businesses affected by the recent storm and tornadoes can file to receive disaster relief. Pritzker stated he hopes this relief can help many businesses devastated by the storms to recover.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17일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발생한 악천후 기상과 토네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은 IRS에 내는 세금에 대한 환급 요청이나 세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과 이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은 카운티는 콜스 쿡, 에드거 행콕, 맥도널드, 몰간, 생아만, 워싱턴 등 8개 지역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과 이자 면제를 요청하려면 세금 납부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서면 설명을 일리노이즈 디파트먼트 오브 레비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명, 은행 계정 번호, 우편 주소, 그리고 언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급 요청은 이메일로 rev.disasterrelief@illinois.gov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스 디파트먼트 오브 레비뉴에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 맨 위에 빨간색으로 Severe Storm Summer 2023을 적어야 하며 벌금과 이자 면제 요청에 대한 설명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as always,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